진정한 인공지능은 우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컴퓨터가 풀 수 있도록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마치 알파고처럼요. 생각해봅시다. 딥마인드는 알파고에게 기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학습하여 최적의 수를 줄 수 있도록 하였죠. 결국 모든 인간은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즘 많은 연구들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작년에 블랙홀은 되머리다 라는 주제의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칼텍의 대학원생이 2개의 블랙홀을 충돌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무모의 정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죠. 이뿐만 아닙니다. 2019년 8월 애리조나 대학의 피터 베로즈 교수는 그들이 개발한 유니버스 머신을 활용하여 800만 개의 가상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흑물질의 높은 밀도로 인해 별들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어냈죠. 그럼에도 아직은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정확성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넓히려면 머신러닝은 필수적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머신러닝의 대가 톰 미첼은 머신러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떤 작업에 대한 성능이 경험에 따라 향상되었다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업과 성능에 대해 그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이 정교화되고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직접 분석하는 것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런데 일부 물리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최신의 머신러닝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연구했던 것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 스핀 리퀴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겨 1은 파이로클로르라는 물질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양 끝에 사면체의 구조를 가진 물질로서 스핀 리퀴드라는 현상을 가진 물질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기초 지식을 위해서 아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기력은 자석의 힘을 말하는데 보통 전하입자들이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재료의 자기 성질은 개개 전자들의 자기 모멘트라는 것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전자는 작은 전류를 형성하고 특정한 회전 방향, 즉 스핀을 가지며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파이로클로르는 특이한 성질을 보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장범위에 걸쳐서 자기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는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모멘트의 운동 방향이 달라졌죠. 즉 온도에 따라 자기 상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과학자들은 스핀 리퀴드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들이 파이로클로르의 상변태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은 재료의 물리적이고 또 화학적인 특성이 동일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상변태는 온도라던가 조성에 따라서 재료의 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하는 그래프로서 합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상변태 그래프 하나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미넨 대학의 요나스 그레인만을 비롯한 6명의 연구진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과학자들이 푸는데 6년이 걸린 문제를 단 수주일 만에 풀어버린 놀라운 결과를 피지컬 리뷰 B에 발표합니다. 연구진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은 다음에 2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상들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서도 시뮬레이션이 작동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해야 하며 시뮬레이션이 다양한 상들로부터 분류를 할 때 머신러닝이 거기에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내고 또 각각의 정보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은 해줬는데 복잡한 재료들의 여러가지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어려웠죠. 솔직히 기계가 결정한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SVM이라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에 TK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TK-SVM을 사용했죠. 그런데 연구진은 생각했죠. 기존의 방식은 너무 지나치게 적합한 명령 처리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것 같은데 데이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분류 작업은 되게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분류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입각하여 알고리즘을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불규칙적인 거동을 보이는 자성체의 상변태 그래프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학습하게끔 시스템하였고 파이로클로르를 분석하는 데 사용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물질의 배열 상태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피겨 3에서 볼 수 있듯 정확한 상변태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핀 배열과 온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이 나뉘어져 있고 그 정확성도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피겨 3은 인공지능이 단 몇 주 만에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연구진이 6년간 그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연구진은 말했죠. 이 그래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자성체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분석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스핀과 온도 값에 대한 파이로클로르의 상변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에 가공할 만한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입니다. 머신러닝은 물리학자들을 압도하는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의 물리학자인 닉 시난 교수는 파이로클로르 같이 쉬운 물질도 6년이 걸려서 다른 물질을 분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불과 몇 주 만에 6년이 걸린 연구를 얻어낸 것이죠. 연구진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몇 주 만에 이론 물리학의 문제를 풀어버린 거니까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나도 AI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시뮬레이션이라던가 AI를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앞으로의 미래는 AI에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도 머신러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반도체의 여러 문제들도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몇백 명이 한 달 동안 연구하여 답을 내는 것보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한 대가 1분 동안 고민하여 답을 내는 것이 더 나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면 연구원들은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웰은 2012년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2029년이면 인간의 지능에 닿을 것이다. 더 나아가 2045년에는 인간의 지능을 10억 배 능가할 것이다.